안녕하세요.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저는 강사 김형숙입니다. 우리 예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전에 그 예전이란 건 제가 요즘은 초등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가정조사라는 게 참 늘 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가정조사 안에서 뭐 부모님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유무라든지 또는 집의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입하는 칸도 있었고요. 또 그때 좀 많이 받았던 질문 안에는 내가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는 이런 칸도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네, 그 칸 안에서 혹시 어떤 위인을 딱 생각하시고 적어 넣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위인, 저는 아마 그때 글쎄요, 제가 기억나는, 제가 쓴 건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 친구들이 썼던 것은 저도 기억합니다. 이순신 장군? 네, 세종대왕?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내가 예전에 그런 우리 요즘은 잘 또 듣지 못하는 위인이란 말 자체도 좀 그렇고요. 위인이라는 그 개념 자체도 좀 달라진 상황에서 갑자기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이렇게 나오니까 좀 살짝 어색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 안에 스스로 자기의 부모님을 적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제 친구 중에 저도 딱 하나 기억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존경하는 사람. 저는 분명히 위인이라고 기억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는 거기다가 아버지를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위인인가? 라는 살짝 의아한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위인이라고 느껴지는 대상자들은 우리가 위인전에서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우리도 말이야, 나도 말이야, 나도 그렇게 적었었어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또는 맞아, 내 주변에 누가 그렇게 한 아이가 있었어 라는 기억을 또 이렇게 새록새록 되살리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사연을 우리 보내주신 분께서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제목은 사촌 누나의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사촌 누나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꺼냈던 것처럼 아버지가 또 등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우리 사연자가 등장을 하는 이런 이야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이 된 남성입니다. 자식들도 제게는 나름 자랑거리지만 저는 아버지를 참 존경합니다. 땅이 많은 것도 돈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귀가하실 때는 양손에 꼭 무언가를 들고 오시고, 그러다 보니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떠오르시죠? 양손 가득히 뭔가를 들고 오시는 아버지 모습, 그리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녀들 모습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가정교육조사인지 부모님의 직업을 적는 칸에 자랑스럽게 회사원이라고 적어 넣었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회사원이 뭔지는 몰라도 참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아버지 덕분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저희 이남 일녀의 형제들을 그 시대에도 매를 든다든지 남자라고 험한 말을 한다든지 누나인 딸에게조차도 여자 또는 맞이의 역할이 아니라 똑같이 능력을 키워서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전에는 이렇게 약간의 차별들이 조금 존재를 했었죠. 가정 형편, 상황에 따라서 누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순위가 조금 있었다면 아버님은 그러시지를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시골에 산 것이 아니고 도시에 살아서 그렇게 깨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열심히 알뜰히 근면 성실히 살면서 스스로 성취해가는 경험을 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된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삶의 상황을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주시려고 했던 모습이신 거죠. 저희에게도 자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엄하시고 무뚝뚝한 우리네 아버지지만 저도 이런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나름 열심히 살아서 이제 65살, 아버지만큼 그 비슷하게라도 내 자녀들에게 롤 모델의 어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녀분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는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고 계시네요. 한 달 전 집안 행사로 아내와 지방에 갔다가 먼 친척 누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간간히 전해지는 소식으로 손자가 몇 명이 됐다든지 또는 원래 살던 곳에서 이제 다른 시골로 내려갔다든지 이렇게만 연락을 듣다가 오랜만에 만난 누님들이 제 부모님을 비롯한 이런 여러 친척들의 근황을 묻다가 예전 저희 집에서 지낼 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왜 예전에는 도시에 친척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 시골에 있는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같이 기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는 직장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셨겠죠. 그렇게 근황을 얘기하다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사연을 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슬쩍 웃으며 하는 말이 예전에 무지하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또는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그런 요구를 많이 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전에는 어른들이 다리 좀 주물러라 또는 어깨 좀 주물러라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셨죠. 요즘은 어떠세요? 손자, 손녀들에게 어깨 주물러 달라고 요구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그런 상황들을 많이 이야기를 누님들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년을 함께 살았던 그때 우리 이 누님의 나이도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었을 것이고 그때부터 거의 중후반까지 지금 저희 아버님도 구순이 다 되셨으니 그 당시 이 누님들이 20대 초, 중, 후반일 경우에 아버님의 나이도 40대, 50대일 텐데 어깨 주무르고 다리 주무르는 행동은 누님들 입장에서는 누님들의 그 말에서 아마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님들 입장에서는 본인 부모님도 그렇게 주물러 달라고 했을 때 열심히 주무르지 못했을 텐데 그런 요구를 받고 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아마 다리 주무르고 어깨를 주무르는 행동을 많이 요구받고 또 그렇게 하기도 했다라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어머니의 친척 조카들이니까 어쩌면 너무 편하게 또는 당연한 듯 시켰다고, 그때는 저희 아버님에게 싫다란 말 또는 하기 불편하다란 말을 하지 못했지만 진짜 하기 싫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같으면 그런 것도 성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랜만에 만난 친척 누님들이 갑자기 이렇게 여러 가지 근황을 묻다가 예전에 저희 집에서 몇 년을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뭐 다리 주물러라, 어깨 주물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들이 하기 싫었지만 그때는 그 집에 아무래도 내 집이 아닌 친척 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집에 지금 있다 보니까 이 누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불편함을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요즘 같으면 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아리만 주무르는 것도 아니고 뭐 허벅지도 주물러야 되고요. 또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정말 싫었다고 하면서 성 문제라는 표현을 거북해하는 듣고 있는 우리 사연자께서 아무래도 표정이 좀 관리가 안 되셨겠죠.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 누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듣고 있기가 조금 불편한 그런 마음의 마음이 표정으로 딱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걸 알아차린 누님들이 제 변한 얼굴색을 느꼈는지 누님은 이제 뭐 나이가 드셨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도대체 여기서 갑자기 왜 성 문제가 등장을 하냐고 따지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얼굴로 화제 전환을 하게 된 저 자신도 싫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끔 안방에 이렇게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또 다리를 주무르는 누나들을 봤었지만 그게 특별히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마 이 사연자께서도 저도 아버지가 가끔 불러서 다리 주물러라, 뭐 팔을 주물러라 이런 요구를 받았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던 모습인 거죠. 기억은 근데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전혀 제 기억 속에 없던 것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이상하지 않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누님들과의 만남으로 그 장면이 또 다르게 다시 제가 되짚어 보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모습을 어떻게 내가 다시 기억을 하면서 누님들이 말씀하시는 저 불편함이 뭐였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가끔 어머니가 조카들 봐준 공은 없다는 식으로 인사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던 이 친척 누님들을 향해서 원망의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그냥 사는 게 바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용돈도 챙겨주던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 누님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는데 그 이유 어머님이 그렇게 연락을 기다리고 또는 가끔 어떤 소식도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런 소식조차도 잘 전하지 않던 누님들에 대한 생각 한쪽에서는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했던 상황인데 오히려 한쪽에서는 뭔가 불편한 느낌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어떤 인사나 이런 것도 하지 않았던 이 상황이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죠. 누님들이 왜 아버지를 불편해하고 또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사실 그날 저는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또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집에 계시는 우리 구순 아버님을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님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인사를 하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내도 이런 분위기를 알고 그날 이후로 그날의 이야기는 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아내가 시아버지인 제 아버지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걱정이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만 전해 들은 제 아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에 대한 생각 또는 시아버지의 이런 옛날 모습에 대한 생각들을 혹시 오해를 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연결되어서 현실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도 또 혹시 불편한 감정으로 시아버지인 제 아버지를 대할까 봐 여러 가지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저도 제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편한 마음에 또는 본인의 자녀 같아서 요구했던 것, 내 자녀보다는 좀 더 나이가 든 조카들에게 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이 그 조카 입장에서는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본인의 집이 아닌 곳,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전에 이렇게 남의 집에서 얹혀 산다라는 표현을 또 하게 되는데 내 집이 아닌 공간에서 또 내 부모님이 아닌 누군가의 요구에 대답하지 못했던 그 누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던 부분인 것이죠. 누님들이 이전보다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님들이 제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몇십 년 만에 듣게 된 상황 때문에 오히려 누님들이 더 불편해진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된 거죠. 누님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때 누님들이 아마 20대 초반, 지금 20대 초반과는 또 다른 20대의 모습이라면 뭐 지금이나 그때나 20대 우리 여자 조카에게 이렇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런 신체 부위를 주물러 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때는 아마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는 그런 느낌에 대한 것을 누님들한테 충분히 아버지에 대한 그 행동이 어떤 문제 행동이라기보다는 아마 누님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딸처럼 생각해서 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온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시고요. 아버지를 아들로서 보호를 못 해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화가 나고 누님들에 대해서 섭섭합니다. 다시 연락해서 누님들에게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명의 시간을 또는 아버지의 그 상황 또는 마음을 대신으로라도 전달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조금 그려지실까요? 저희가 등장하는 이 등장 인물들 아마 어머니 쪽 조카라고 하는 것 보면 글쎄요 뭐 어떻게 호칭을 했는지는 여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아버지 쪽의 조카는 아닙니다. 자, 어머니 쪽의 조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누나들의 나이 그리고 내 집이 아닌 공간 그리고 내 부모가 아닌 상황에서 아무래도 거절, 불편함을 우리 사연을 주신 자녀인 사연을 주신 우리 분처럼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웠겠죠. 우리가 아무리 뭐 이모, 고모, 삼촌 다 친하게 지내지만 부모님과는 또 다른 결이기 때문에 글쎄 부모님한테 말하는 그 말투와 큰아버지나 삼촌이나 고모나 뭐 이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투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내가 어디까지는 괜찮다 또는 어디까지는 하기 싫어 라는 이런 것도 이런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라고 제목을 주셨고요. 또 고민도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옛날 일이니까 넘어가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연자가 당사자는 아니시죠. 우리 누님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그 대상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 이걸 또 어떻게 중간에서 전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내도 있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아내가 이 아버지를 또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고민도
이것도 또 현실에 부닥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누님들이야 그동안 몇십 년도 사실 안 보고 지냈으니까 뭐 앞으로도 안 볼 수는 있겠지만 아내는 또 다른 상황이고 시아버지에 대한 이 아내의 생각도 한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실, 진실, 뭐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정의, 뭐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미안하다 말하는 것, 과연 이 사연자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한번 살짝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나라면 어떨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척들과 이렇게 만났는데 뭐 근황을 물어보는 아주 지금 해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님들의 말 안에서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 안에서 과연 나라면 여기서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누님들을 충분히 설득한다거나 또는 아버지의 그 당시 40대, 50대였던 그 당시 사회 문화 속에서의 성에 대한 생각들을 전달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아들로서는. 근데 중요한 건 누님이 느꼈을 그 불편함.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기준이라는 게 옛날 기준과 지금 기준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했던 일들 중에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하면 안 돼 정도의 그 선을 넘어서 범죄로도 연결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자, 이런 변화가 느껴진다는 거죠. 저희가 예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성폭력 뭐 이런 교육을 할 때 제가 한 14년 전에 교육을 할 때는 실제로 정말 뭐 하지 마, 보지 마, 그쵸? 가지 마. 이렇게 마가 붙는 저도 이거 사실 교육하면서 어떤 강사님이 교육을 해주시는데 정말 저희 그렇게 교육을 그때는 했더라고요. 자, 10몇 년 전과 지금 우리 아버님이 40대, 50대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지금 구순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갭 안에서는 그때 사회 문화 속에서는 이거보다 더 다른 그 사회 안에서의 약속 또는 누구나 다 그렇지, 이게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했던 어떤 기준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그 기준과 지금의 기준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중요한 건 누님이 그때 불편했다라고 느꼈던 거, 어떻게 보면 친자식인 우리 사연자, 너는 불편하지 않았을 거야. 너는 싫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나는 조카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우리 집을 떠나서 이곳에서 살다 보니까 이곳의 가장이라고 느껴지는 우리 사연자의 아버님에게 뭔가 거부한다든지 또는 거절하는 것이 저는 어려웠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가 힘들어서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자, 그런 느낌처럼 아마 누님들도 저는 단순히 성적인 이 단어가 글쎄요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하기 싫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사연자께서 내가 그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그 상황 속에 나도 뭔가 들은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온 누님의 말 안에서 어떤 올바른 것과 또는 잘못된 것을 구별한다기보다는 그때 누님들이 정말 힘들었겠다라는 그 마음에 대한 공감 정도만 했었어도 저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근데 이제 누님들의 그 언어 안에서 성이란 단어가 딱 들어가고 문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요즘의 그 사회 인식 안에서는 이게 또 갑자기 대응해야 된다는 어떤 느낌들이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나에게는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인데 갑자기 이렇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당연히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을 지금 와서 어떻게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제가 가끔은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양측의 의견들이 너무너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의도였고요. 또 상대방은 나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 바로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지금 이미 우리 구순이 된 아버지, 그렇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된 이야기시겠죠. 거의 5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일 테니까 언뜻 생각해 봐도 자, 여기서 지금 사실과 불편한 지점, 이것에 대한 정의 또는 판단 이걸 내린다기보다는 그때 맞아요. 저도 기억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죠. 왜 예전에 그렇게 아버님들은 이렇게 주물러 달라고 하는 게 많았을까? 요즘은 대체할 만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습니다. 안마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옛날에는 그런 대체할 것이 사람 손 뿐이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그런 요청을 하셨을 테고, 자, 그 안에서 우리 이 사연 그리고 사연자와 누님의 대화 속에서는 누님이 불편하셨다고 생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 줄 수가 있으시겠죠. 근데 이 성문제라고 아마 누님이 표현한 이 내용, 우리가 어느 신체 부위를 만지느냐, 어느 신체 부위에 따라서 특별하게 더 불편한 지점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떤 것도 다 편하지는 사실 않잖아요. 어디는 조금 편하지만 어디는 조금 불편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 종아리 정도는 우리 누님도 불편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종아리 위에 허벅지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거기는 조금 불편했다, 더 많이 불편했다를 말하고 싶으셨던 부분이고, 요즘은 저희가 워낙 이렇게 뭔가 내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것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고 말해도 된다라고 많이 들으시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내가 정말 만지고 싶지 않은, 이렇게 터치하고 싶지 않은 신체 부위까지 만지게 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누님께서 거기에 아마 요즘 언어, 요즘 용어로 성문제라고 표현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젊은 그때는 성교육이란 단어도 없었고요. 성폭력이란 단어 자체도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대마다 이렇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그 당시와 지금을 이렇게 놓고 잣대를 놓고 딱 뭔가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거절을 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아마 표정에서도 분명히 편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아버님도 이렇게 워낙 다리가 아프셨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의 표정이나 누군가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시고 그 요구를 하셨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누님이 불편을 하셨다는 거, 그거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내에게도 너무 성문제에 너무 몰입되셔서 아내가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미리 짐작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마 아내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친정 아버님이나 또는 친척들에게 다리를 주물러 준다든지 또는 허벅지 주물러 준다든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을 때 그런 느낌이 어땠는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정도로 아내와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요즘의 잣대인 성 문제로만 보시면 불편한 지점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편하게 그 당시에 누님들이 느끼셨을 그 불편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마 누님들을 또 볼 기회가 있으시겠죠. 여러 친척들의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을 치른다든지,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누님들을 보게 될 때 그때 그러면 피하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물론 제 답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대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거절하지 못하고 불편함을 줄 때도 있다. 어떤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는 뭐 편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자, 불편한 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내가 그 신체를, 어떤 신체를 만지거나 이랬을 때 내가 불편해 라는 느낌, 우리가 그 느낌에 대한 공감,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누님 입장에서는 50년 가까이 된 일이지만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니까 뭘 이걸 지금까지 기억해요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누님의 감정을 만져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가끔 이렇게 경로당이나 교육 가보면 성폭력 예방 수업할 때 제일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뭐 누군가의 몸을 만진다거나, 자, 그런데 아니 뭐 팔 만지는 게 무슨 불편한 일이겠어요. 또는 뭐 손목을 잡아 끄는 게 뭐가 불편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신체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몸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제 손목을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생각하시면 어떤 감정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내 손목을 탁 잡아요.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부끄럽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감정이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또는 뭐 어떤 사람이든 갑자기 내 손을 잡았을 때 당황스럽다, 또는 그걸 더 나아가면 불쾌하다.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손을 잡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손목 잡았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상황이 있고 맥락이 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 가서 어떤 게 성폭력, 어떤 게 또는 불편하신 점이 있으세요라고 여쭤보면, 물론 저희가 성폭력 예방 수업이긴 하지만 그 단어보다는 불편한 점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물어보지 않고 뭐 손목을 잡아 끈다든지, 또는 성적인 농담을 한다든지, 또는 내가 만약에 혼자 살고 있는데 혼자 사는 여자라고 농담을 너무 짓궂게 한다든지, 또는 자기랑 사귀어보자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살짝 진심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준다. 자, 이런 것들도 나는 불편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진지하게 그런 말해야 될까요? 중요한 건 이런 절차, 어떻게 보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상대방과 내가 자연스럽게 편해질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없이 그냥 훅 들어오는 상황들 안에서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조금 나도 혹시 거절당했을 때 부끄럽지 않고 상대방도 조금 농담처럼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약간의 농담,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썼던 그런 농담을 이용해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썼던 것들이 익숙하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뭐 이야기, 농담, 익숙한 그런 행동, 표정, 또는 이런 스킨십에 대한 모습들, 자, 이런 것들이 익숙한 걸 그대로 쓰시다 보니까 요즘 안에서의 상황으로 보면 나는 불편하고,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은 설렐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아가서 제일 크게 이렇게 감정 상할 때는, 아니 이런 것도 성폭력이 돼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우리 시니어 뭐 성별 상관없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성적인 농담을 하는 우리 여성 시니어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시는 남성 시니어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스킨십을 막 너무 쉽게 생각하는 남성 시니어에 대한 여성 시니어들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 가까운 관계니까 또는 뭐 가족, 친척 또는 매일 만나는 동료 또는 예를 들면 직장을 요즘은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주일에 3번이라도 만나는 그곳에서의 동료 또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농담처럼 또는 재미로 또는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정말 어떤 나쁜 의도가 없이 정말 그냥 평소의 자기 모습처럼 내가 예전에 했던 그런 익숙한 모습으로 누군가에게 몸 그리고 마음에 대한 불편함을 주고 있다면 근데 그 상대방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이거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지금 불편하게 느끼는 것인가? 라는 자기 혼자만의 내가 예민한가? 라는 이런 또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들 웃고 계신데 나만 인상 쓰고 있기도 불편하고 나만 상대방에게 그런 농담 불편해요. 하지 마세요. 또는 아니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지. 왜냐면 저 가기 전에도 경로당에서 이미 그 교육을 받으셨었대요.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으셔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안 바뀌니까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요, 익숙한 것이 바뀌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자, 제가 너무 반가운 누군가를 만나면 저도 모르게 막 손을 벌리고 손을 흔들 때도 있지만 손을 벌리고 막 다가갈 때가 있죠. 어머, 누구시? 하고 막 손을 벌리고 제가 다가갑니다. 자, 그랬을 때 상대방도 저의 마음처럼 똑같이 그렇게 손을 벌리고 오고 싶다. 자, 손을 벌리는 이 행동은 자, 결국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벌리게 될까요? 포옹을 할 수도 있고 손을 막 맞잡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뭔가 행동을 했을 때 저와 비슷한 행동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저도 저 사람도 이 행동이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더 즐겁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그래서 포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 아마 우리 구순의 아버님은 그 당시에 어떻게 아버님한테 지금 가서 그때 누나들한테 왜 그렇게 다리를 많이 주물러 달라고 하셨었어요 하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아버님한테 그걸 확인한다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여러 가지 50년 전에 내 감정을 그대로 기억해서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 친밀감의 표시, 아까 이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도 제 말, 행동에 조금 신경이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나는 그냥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 혹시 오해를 한다거나 또는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도 한번 잠깐 이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기회. 그래서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이 꼭 손을 잡는다거나 또는 끌어안는다거나 또는 손목을 잡는다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건 가능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까 저처럼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도요, 제가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 중에 그냥 아직은 우리는 이 단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미소로 상대방에게 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고요. 또는 예전 친구들 같으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어서 이름보다도 더 친숙한 별명을 부른다거나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아무리 같은 친구라도 또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도 있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가장 안전하게 친밀감을 표현하는지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저는 우리 사연을 주신 분께서도 아직 65살, 굉장히 젊은 시니어 분이시죠. 나중에 우리 자녀분들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녀분들이 있다면 그 자녀분들이 혹시 나중에 결혼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을 때 그의 배우자들, 그러니까 아들이면 뭐 며느리 또는 딸이면 사위, 이 관계 속에서도 네, 어떻게 서로를 가장 친밀한,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가끔은 요즘은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뭔가를 잘 표현하고 싶은데 며느리다 보니까 그냥 돈으로만 마음을 표현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요, 뭐 카톡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어떤 상황의 칭찬, 어떤 상황을 잘 한 것에 대한 칭찬을 표현해 주는 것도 마음을 또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는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어떤 대체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누님, 성 문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마 누님이 요즘 사회에 굉장히 이렇게 발빠르게 잘 접하시다 보니까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성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거절해도 거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자,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라도 물론 우리 그 직접 대상자에게는 그때는 말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연자에게 그때 그랬어 라고 말씀하신 거 아마 조금은 마음에 어떤 풀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또 서로 만나셨을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좀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어떤 행동을 또는 어떤 말을 해서 누나를 조금 위로해 주지 못했지만 누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 누나 힘들었겠다 그때 나는 아들이라서 싫다고 막 했었는데 누나는 그렇게 못해서 누나 힘들었겠다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것도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변해가는 사회 많이 느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14년 전에 제가 성교육할 때의 그 방식, 그 언어, 그 인식, 그건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가끔 어떤 분들은 참 사회가 안 변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참 안 변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저는 제가 성교육 강사다 보니까 적어도 성과 관련되어서 참 안 변한다라고 느끼는 그 안에서도 그래도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또 내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니어니까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면 뭐 나이도 있으신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당하게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불편함을 느꼈어요 라고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시니어 TV, 우리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사례 안에서도 뭐 직장 또는 사별 후에 만난 남자친구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도 불편함들을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시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불편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멋진 시니어분들 되시기를 저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하고요. 예전에 느꼈던 불편함, 예전에 이런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서 다시 해소할 수 없는, 풀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뭐 다시 만나지 못한다거나 또는 또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아서 피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대상의 아들이지만 우리 사연자에게 누님이 표현해 주신 이런 마음들을 우리 사연자께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서 뭐 옳고 그름
그때 그게 맞아 안 맞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님들이 느끼셨을 그 느낌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감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또 누님들과 좋은 관계를 앞으로 한 40년 이상 또 하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함께 우리가 행복하고 이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서로 안전하고 서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뭐 없어질 만한 내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연자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너무 계속 유지돼도 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저는 아버님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가지시는 우리 사연자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 하나로 뭐 전혀 힘들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